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 소송에서 서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문제니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부모 중 누구를 양육권자로 지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속에서 혼인 파탄 사유나 아니면 재산 형성 경위나 가정과 함께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양육권 관련해서는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게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조사뿐만이 아니라 양육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직업이나 소득, 한쪽에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경우에 상대 쪽에서는 이제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양육과 관련된 다른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별거 중인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혼하게 될 경우에 아이를 어떤 양육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양육 환경 조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양육 환경 조사는 필요시 이제 가사조사관이 직접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출장 조사를 나가서 아이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연령대라고 가사조사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아이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가사조사실로 불러서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판사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원고 편도 아니고 피고 편도 아니고 자녀 편에서 판결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정도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연령대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친권 양육권자 지정의 판결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에 같은 집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쪽에서 집을 나와서 별거 형태로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지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그 이상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는 아이 관련해서 양육 환경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가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근처에서 다닌다던가 아니면 학교를 거기 근처에 다닌다던가 아니면 아이 뭐 친구나 뭐 교우관계가 다 이제 거기에 형성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서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다른 쪽으로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면은 아이의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어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데리고 있는 쪽에서 소송 기간 동안에 아이를 큰 무리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으면은 데리고 있는 쪽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사조사로 양육 환경 이제 출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그 집에 아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출장 조사 시에도 보다 유리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아이를 양육을 하고 싶은데 상대 쪽에서 이미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린 경우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 상태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협의 없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부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고, 소송 기간 동안에 아이와 꾸준히 연락을 하고 면접교섭을 성실히 하시면서 아이랑 계속 만나고 교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만약에 키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주장을 법원에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별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그냥 공동 양육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친권 양육권 다툼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혼 시 자녀 양육에 보다 도움이 되는 측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양육권자로 상대방에 비해서 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다는 부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잘 어필을 하셔야 되고, 자녀가 소송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녀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케어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제 양육권자로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내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누가 더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육권자 소송을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양육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이혼이 될 경우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거쳐서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늠이 어려운 사건은 같은 집에서 함께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친권 양육권자를 주장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 사건 중에 이렇게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부모 모두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크고 서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아빠로 친권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아이의 의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가 경제력으로 엄마에 비해서 좀 더 낫고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보조 양육을 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아이의 아빠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쪽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2심에서는 아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엄마랑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고, 이제 엄마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가지고 있는 정황과 엄마의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를 보조 양육해 줄 수 있다는 진술서나 증거가 제시돼서 이제 2심에서는 친권 양육권자가 아빠에서 엄마로 바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홧김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양육에 관련된 사항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